예, 6월 20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5%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 지루하셨죠? 근데 이제 며칠 또 안 남았어요. 시장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장 뉘앙스 잘 봐주시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지금 금, 월, 화 계속 그 자리입니다. 지수는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재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나 2차전지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조정세를 보이지만 20일 근처에서 오늘 살짝 또 반등을 주려는 모습. 반도체 꼭 봐야 되니까 삼성전자 보시면 예, 지금 박스권에서 오늘 살짝 들어왔죠. 예전처럼 뭐 팡팡 사는 건 아니지만 또 외국인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를 살려놨고, 탄력 쪽인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저점 매수 좀 들어와서 추세는 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어제 좀 안 좋았던 LG 엔솔 같은 케이스도 낙폭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그렇고 코스피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지수는 여전히 괜찮고 코스닥은 조금 종목 장수 돌아가지만 큰 걸로 좀 지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중국이 어제도 이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큰 게 별로 없어요. 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또 봐드리겠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조금 다 돌아온 것 같아서 시크니컬 보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주력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면 좀 지루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주도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 장세가 돌아갔고, 철강조선, 화학, 방산 뭐 여러가지 안 왔던 종목들이 지금 좋다 말씀드렸는데 소외됐던 종목들, 몇 개월간 소외됐던 종목들이 반등을 조금 주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주력으로 갈 만하고 팡팡 실리는 거는 한 방산 정도 보고 나머지는 저는 보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드리는 수급 매집주는 우리 갖고 있는 걸 체크하는 면도 있지만 시장을 제가 보는 면을 계속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나 어떤 증권사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멘텀 증시에서 정말 몇십 프로 몇 배씩 나는 그 종목들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가 충분히 되실 거라 저는 믿고, 매매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투자에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0. 몇 프로씩 막 맨날 사고 파는 스캘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1, 2%, 2, 3% 뛰게 하는 데이 트레이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이제는 진짜 직장인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사라 모아라는 종목들 사서 한 며칠이나 몇 주 보는 스윙 전략이 맞다고 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것들 주력주 상이 돌아오면 2차전지를 중장기로도 올해 비중 한 50% 이상 제가 홀딩해 드리고, 지수 관련이나 이제 환율 관련 12630, 16160 같은 것도 좋은 것도 계속 홀딩하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비중, 시장을 이기는 것들. 그런 바벨 전략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에 제일 좋은 거라 봐요. 크게도 돈 벌 수 있고 짜잘하게 너무 신경 쓰지도 않지만 정말 크게도 먹을 수 있는, 제 볼 때는 가장 최적화된 그런 매매라 저는 판단합니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지루한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따로 찍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신용장고에 대한 비투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언급도 중간에 드렸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또 볼게요. 오늘도 종목 선별이 됐고 코스피 말씀드렸고 조정도 좀 있었는데 에코프로 그득그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는 정말 열심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살짝 2차전지 관심이 덜하고 딴 못 올랐던 종목 위주로 특히 반도체나 시크니컬로 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괜찮아요. 얘들 신용 부담 한 개도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물론 80만원 돌파가 안 되고 물량을 맞았죠.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고, 근데 이 수요일날 장난쳤던 거 있잖아요. 제가 앞만 봐도 의도적인 것 같아. 의도적인 것 같아서 한번 겁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에코프로나 2차전지 보유자분한테. 그 단기로 떨어져 나가서 한번 떨어져라는 의미도 사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시장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물론 그거를 제가 철저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시그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서서히 수급 괜찮게 올라왔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LNF랑 이쪽을 비중을 조금 교환시켜 드린다 말씀도 드리고 해드린 데도 있는데, 약한 거 줄여서 이게 돌파가 되잖아요. 그럼 공매들 쇼커브링 들어와요. 한번 빵 튈 수 있습니다. 일단 5일선 지켰고 수급 파워 괜찮았고 오늘 물량 맞았지만 유지는 되는 상황이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코스닥, 그 다음 2차전지 전체로는 꼭 봐야 되는 지표 종목이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하면 따라가는데 유지 괜찮았죠. 뭐 특별한 거 없이 홀딩 하셨으면 되고,
자, 두산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주라 말씀드렸고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18,000원 중반에 지지선 끊고 들고 있으면 되는데 어제 얘들이 예전에 LS라든지 현대 글로비스 대기업처럼 2차 전지로 진출한다는 뉴스가 냈습니다. 자, 캡도 엄청나게 확장하죠. 2차 전지 내에서. 그리고 안 하던 애들도 2차 전지 한다고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죠. 2차 전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커지는 성장 산업입니다. 자, 근데 단기주로 봤을 때는 아침 탄력이 괜찮았는데 2만 원 넘었을 때 물량 맞고 떨어졌죠. 역시 무거운 거예요. 물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샀다 팔았다 안 하시면. 이 지지선만 지키면 어쨌든 왔다 갔다 하더라도 LS가 왜 10만 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시면 돼요. 2차 전지에 대한 파급을 봤을 때는 시장에 재료가 먹힌다는 재료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원전보다는 2차 전지 보시면 되고 이제 포스코 DX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포스코 중에서는 지금 매미가 제일 괜찮아요. 어제 이제 장외로 시간으로 많이 떠서 아직 갭상승 나왔잖아요. 갭상승 나왔을 때 일부적으로 때린다 말씀드려서 제 같으면 때렸죠. 때리고 지금 15,000원대 돌파 안착이 되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올라갔던 케이스는 제 같으면 매도했을 것 같고 15,000원 흐름 봐가지고 일부 들고 있거나 사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2차 전지에서는 매매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애경케미칼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째 슈팅하고 5일선 지진됐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커요. 제가 말하는 양아치 무빙이 나와서 제가 2차 전지 내에서는 매매를 안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빠져서 나와서 실망감을 주고 다시 장중에 땡겨버렸어요. 이런 게 약간 변칙적인 플레이죠. 변칙적인 플레이입니다. 변동성 감안한 분은 보셔도 돼요. 저랑 좀 안 맞아서 그렇지 뭐. 자, 그다음 부품주로 확산된다는 얘기 드리면서 드리는 것 중에 이제 분리막 중에 WCP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당연하죠. 걔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얘들도 사실 아침에 안 좋았어요. 약간 페이크했는데 약간 느낌이 또 양아치야. 어쨌든 빠졌는데 오늘 2차전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도 조용했잖아요. 장중에 땡겨요. 팔론 팔아라고 땡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여전히 매기가 살아있다는 거고 제가 보는 거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냥 박스권인데 신고가 또 났죠. 이게 또 변동성이 생길 것 같은데 얘는 좋은 거 변동성 감안하시는 분은 계속 보면서 들고 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부품주 분리막 SKIT라고 있어요. 그것도 추천 많이 하고 기관들이 좋게 보는 종목인데 저는 안 봅니다. 너무 무거워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낫습니다. 맞아. 금양도 뭐 잠깐 들어 나왔는데 62,000원 안착이 되면 되지만 안 됐기 때문에 뺄게요. 제가 말씀드리다가 종목들 중에 아주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계속 말씀을 누적돼서 못 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개별로 연락 주셔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아까 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점에서 들어와서 추세는 살렸다. 크진 않지만 말씀드렸고 꾸준히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 이수들이 좋았는데 이수케미칼은 44만원 부담이 좀 돼요. 변동성 있는 상태니까 매매를 적극 권장드리진 않고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중에서 여전히 괜찮은데 오늘 살짝 뺐어요. 근데 5일선 지지받고 올라갔죠. 추세 살아있고 유지되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어제 제가 물량이 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물량이 많이 맞았어요. 5일선 깨졌죠. 하지만 살아있는데 한번 기스가 났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순위를 한다 그러면 이수가 낮죠. HPSP도 5일선 깨졌어요. 아무래도 대형주는 받치고 있지만 반도체 자체가 종목별로 선별이 되고 등락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성엔지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봤는데 되게 무거워요. 정석적인 종목이지만 오늘 한번 간만에 매수 쭉 들어왔기 때문에 관중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도 사실 오늘 매기는 좀 있었지만 강하지는 않았죠. 여전히 딴 데로 시장이 돌다 보니까 하이브는 30만 안착 시도하면서 홀딩하시면 되고 여전히 대장주는 JYP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전 두산 에너비트 말씀드렸고요. 2차 전지로 이제 봐야 될 흐름 무겁지만 그냥 뭐 시장 전체 보는 흐름 제가 여러 가지 시크니컬 다 안 봐도 방산이 좀 특이하고 사실은 봐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한번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업종 특징이 있어서 제가 사진 않습니다. 아직 들고 있는 분들은 신고가 났기 때문에 이 두 개 종목 기준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은 특징주입니다. 시크니컬은 이제 중국 관련 얘기 때문에 계속 보는데 철강, 조선, 화학, 기계까지 보시면 돼요. 오늘은 석화, 해운까지 올랐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시크니컬이 한 바퀴 돈다 말씀드렸는데 얘들까지 지금 매기가 들어와요. 저는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 수혜주가 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주력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런 패턴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같이 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선 기계는 괜찮은데 이게 또 시장 캐퍼가 작기 때문에 추천 안 드리고 어쨌든 많이 힘들었던 업종들이
시장이 돌아가면서 선순환되는 과정으로 좋은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살았는데 예전에 중국이 저는 오늘도 홍콩 보고 있지만 금리 사실 내렸어요. 대출 금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팡팡 안 떠요. 예, 의지랑 정말 좋고 해외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불구하고 중국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사실 있습니다. 좀 무거워진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구 산업도 보고 아직 뭐 포트는 갖고 있지만 좀 더 보면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용공장 같은 것도 아직 매기 괜찮은데 밀렸죠. 예, 중국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자, 루니스는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 꾸준히 드렸던 건데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보실 분은 보세요. 이거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건데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는 거예요. 스윙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11만 5천 원대 고점 물량 때문에 반 정도 팔고 그 다음 10만 5천 원대 지지선 꺾고 지지 못된 팔라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드리고 바닥에서 한 5배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제가 말했던 각도론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살살 모으다가 더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애들이 모았던 애들이 서서히 피날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상가 붙었잖아요. 아쉽다 그럴 게 아니라 이전에 상가 붙은 적이 없어요. 얘들의 주식 성격은 상가 붙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달라붙죠. 개인민들이 불나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뭐 AI다, 뭐 바이오다, 온갖 뉴스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한테 기대나 꿈을 부풀게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저도 몰라요. 여기서 정말 들어가면 2배 정도 더 할 수 있지만 걔들이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피날레를 만드는 과정이다 보고 여기서 정말 제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부터는 사는 건 아니라 보니까 일단 방금 각도론 그다음 피날레 만드는 개인을 꼬시는 과정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롱숏 전략이고 차별화 전략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오르고 빠지고가 아니라 종목 성격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안 하는지. 샘표식품도 오늘 또 올랐어요. 근데 어제 또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보시면 막 미친 듯이 흔들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고 같이 못합니다. 일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삼부토건도 재건조 좋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훅 뺐습니다. 뭐 제 말 들으셨던 분들은 아직 갭상승 때 파셨겠지만 또 장중에 뭐 한 10% 빼다가 또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부터 양아치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약간 고수, 중고수 이상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말했던 백강산업 있죠. 얘도 보시면 등락 얼마나 심해요. 올랐다가 빠졌다 또 이러고 있고 현대바이오도 양아치 무빙 말씀드렸는데 뭐 미쳤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도 하셔도 돼요. 정말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은. 근데 제 입장이나 제 투자 스타일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종목 얘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